앞으로 기업들이 함께 혁신하는 방식이 AI 때문에 정말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그 중심에 새로운 국제 표준 ISO 56012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대체 뭐고 또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실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 회사가 모여서 자, 우리 협력해서 혁신합시다. 말은 진짜 그럴싸하죠. 근데 막상 해보면 이게 보통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파트너랑 뭔가 같이 하려고 할 때 꼭 부딪히는 그런 벽이 있거든요. 과연 뭘까요? 아마 이 질문을 딱 던져보면 문제가 확 와닿았을 거예요. 여러 회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피와 땀을 쏟아부어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 그런데 그래서 누가 어떻게 그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협력의 가장 근본적인 갈등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공통된 규칙이나 약속 이런 게 없으면요, 협업은 꼭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일단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 이 거버넌스가 애매하죠. 그리고 각 회사의 전략적 목표도 사실 미묘하게 다 어긋나 있고요. 제일 힘든 건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성과를 나눌 때 여기서 불만이 빵 터지고 그동안 애써 쌓았던 신뢰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혁신이라는 게 더 이상 한 회사가 높은 성벽을 딱 쌓아놓고 그 안에서 혼자 끙끙대는 그런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 기업, 기관 모두가 함께 뛰는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의 팀플레이가 된 거죠. 옛날 방식은 이제 정말 안 통합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과거 ISO 9000 시대의 제조업 철학은 뭐였죠? 바로 제로 결함, 즉 완벽한 통제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올 ISO 56012 시대의 철학은 제로 거리라는 겁니다. 통제가 아니에요. 생태계 안의 모든 참여자들이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그 어떤 거리도 없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협력하는 것.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건 그냥 표준 하나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가 혁신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새로운 팀플레이 시대를 위한 공통의 약속, 그러니까 새로운 청사진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ISO 56012 협력을 위한 새로운 국제 표준인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골치 아픈 문제들의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ISO 56012가 정확히 뭘까요? 공식 명칭은 혁신 생태계 관리 지침인데요. 말 그대로요. 기업, 대학, 연구소, 스타트업 이런 정말 다양한 조직들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삐걱거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또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게 무슨 아주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2028년 발표를 목표로 지금 구체적인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방이죠? 그리고 이게 특정 몇몇 나라만 관심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그마치 58개국이 이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협력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말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표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크게 6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맥락부터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을 위한 구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할 과제와 파트너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가치를 함께 만들고 나누는 운영 단계로 들어가죠. 당연히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이나 IP,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원도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모니터링까지. 그러니까 생태계 관리의 A부터 Z까지 전 과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표준의 가장 획기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놀라운 부분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 복잡한 6단계 과정을 아주 매끄럽게 만들고 이 모든 걸 현실로 만들어주는 핵심 기술. 네, 바로 인공지능, AI가 그 심장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AI는 더 이상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수많은 도구 중 하나가 아니에요. 이 생태계 전체를 지휘하고 조율하는 새로운 오케스트레이터, 그러니까 지휘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AI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AI가 오케스트레이터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딱 맞는 그야말로 최적의 파트너를 지능적으로 찾아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필요에 따라 자원을 실시간으로 가장 효율적인 곳에 착착 배분해 주죠. 뿐만 아니에요. 예측 AI를 사용해서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우리가 더 나은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바로 이 가치 공유 문제인데요.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참여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그 누구도 이거 불공평해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해 주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 AI는 객관적인 성과 측정을 제공하고 공정한 가치 공유를 보장하며 생태계가 번성하는 데 필요한 신뢰를 구축한다. 결국 이거예요. 인간의 주관이나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AI의 이 객관성이야말로 협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신뢰의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표준이 널리 쓰이고 AI가 정말로 혁신 생태계를 지휘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새로운 표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혁신의 다음 단계는 아마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자율적 생태계예요. 이건 마치 SF 영화처럼 AI 에이전트들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스스로 파트너를 찾고 계약하고 협력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는 AI 거버넌스입니다. AI가 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규칙들이 아주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 디지털 융합입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로 현실 공장의 데이터가 가상의 혁신 공간과 실시간으로 착착 연결되면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네, 혁신은 이제 누가 뭐래도 명백한 팀 스포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이겠죠. 여러분의 팀, 그리고 여러분의 조직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팀 전체를 조율하는 이 AI 코치를 맞이할 준비가 과연 되어 있으신가요?